어, 아직은 중간고사 날짜는 뭐, 7주, 8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이틀 중에 한 날을 정할 텐데, 아직 시간표를, 교실 두 개가 다 비어야지, 비는 시간이라도 해도, 그, 수업 시간에 비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하면 8주 차입니다. 8주 차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겁니다. 이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이제 특정한 단백질의 pI 값을 알고 있을 때 그 자료로부터 이온 교환 수지,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특정한 단백질을 분리할 때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종류는 몇 가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종류를 가지고 한 번씩을 다 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거의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걸 하나를 물어보는데 이 레진이 스트롱한 거냐 위크한 거냐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이걸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교환되어지는 걸 보고 이 레진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거는 음이온 교환수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차지를 항상 띄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용액의 조건에 따라서 뛸 수 있고 이거는 pKa 값이 아마 8 넘어갈 겁니다. 8, 9 정도 되니까 pH 7에서는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 혹시나 더 높은 pH에서 이걸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H 플러스가 떨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효율 면에서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이름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DEAE라는 말을 씁니다. 에틸 그룹이 두 개 있다는 거죠. 디에틸 아미노. 여기서 이쪽으로 이름을 불러 들어갑니다. 보통 이거는 당 고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 하면 에틸 그룹을 두 개가 붙었습니다. 여기 C2H5 이쪽에도 C2H5를 이렇게 한테 묶어 가지고 써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에틸 이거는 그렇게 되네. 디에틸 여기 에틸 그룹이 있고 여기 디에틸 아미노 요거 아미노죠. 그렇죠. 아미노 에틸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아가로스 같으면 아가로스 이렇게 셀로스 그러면 셀로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내지는 대충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걸 먼저 부르고 카르복시 메칠 셀로스 뭐 예. 아니면 아가로스 뭐 이런 식으로. 이거가 지지대 얘가 생긴 모양이 그냥 그 폴리머 비드라고 하는 여기 구슬 뭐 동그랗게 구슬 모양을 생겼다고 해도 그냥 말이 그렇지 구슬 모양은 아니죠. 이게 저기 뭐 고분자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그 어느 정도 동그랗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CH2 COO 마이너스가 여기에 한 개만 붙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은 pH 7에서 8이나 이 안에서 사용하는
거죠. 낮아야 6.5 뭐 이상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항상 마이너스 차지를 어떤 넓은 pH 범위에서 용액의 pH 범위에서 항상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얘들은 약간 위크하다는 말을 씁니다. 항상 여기에 3H 같으면 여기에 H가 아니고 여기에 C2H5가 있으면 얘는 항상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잖아요. 이런 걸 스트롱하다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3H1이 되어버리면 항상 플러스 차지를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약간 이 표현이 강하다는 표현이 좀 안 맞기는 한데 그냥 스트롱하다고 쓰기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건 지지됩니다. 그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아까 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트롱한, 그죠? 예, 그렇죠. 요거 하이드록시 프로필. DH7 그룹이 DH7, DH7, 아미노 에칠. 요거까지 다 불른 건데, 여기 그런 뜻이죠. 그렇죠? 뭐 한번 해볼까요? 하이드록시 프로필. 그 다음에 DH7, 두 개의 에틸 그룹이 있고, 아미노 에칠. 이렇게 다 불른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 알다시피 스트롱하다고 보는 거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다. 이게 이제 쿼드너리 하다. 여기 이제 네 개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다는 거. 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얘들이 하이드로포빅합니다. 여기 OH가 있다고 그래도 하이드로포빅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여기에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폴리머 비드라고 하는 구슬 모양으로 생긴 그거는 거기에도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OH 그룹도 있지만 약간은 하이드로포빅한 부분도 있고 하이드로필릭한 부분들도 여러 개 있죠. 여기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여기만 붙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손실은 생깁니다. 뭐 우리가 이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이제 양이온 교환 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것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음이온하고 양이온 교환 수지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류가 분류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온 교환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예, 한 번씩. 이거는 뭘 이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리하고 싶어 하는 특정한 단백질의 PI 값을 따라 가지고 의해서 네트 차지를 의해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법이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패킹을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레진을 패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패킹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패킹을 요런 칼럼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일루션 할 수 있는 용액을 이렇게 하지는 않죠. 아까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을 하지 이러면 집에 못 갑니다. 계속 이렇게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것도 힘들죠. 이거 깜빡하면 또 이게 다 말라버리잖아요. 내려가면 그러면 이것도 곤란해지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레진을 패킹을 하는 것도 이것도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 같은 경우에 여기 아가로스나 우리가 보여주는 셀로스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여기에 무슨 펑셔널
그 단백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펑셔널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다 그러면은 입자입니다. 이 파티클이 가느냐 아닙니다. 이거 파티클이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뭐 조금 이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잘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안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런 파우더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떤 우리가 여기에 단백질을 그 정제할 때 사용하는 버퍼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솔트도 얼마 들어가고 뭐 pH가 얼마인 뭐 트리스 버퍼라든지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으니까 pH 7.5에 트리스 버퍼 그다음에 솔트 NaCl 뭐 한 20mm몰 NaCl이 들어가든지 뭐 하고 또 뭐 필요하면 예를 들어 단백질에 관해서 뭐 약간 이 디설파이드 본드를 뭐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DDT를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디사이오스레오톨이라고 해서 이거 환원시켜 버립니다. 이제 디설파이드 본드가 있으면. 근데 뭐 그게 활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근데 이런 용액에 이큐블레이션 합니다. 이걸 담궈 둬가지고 얘들이 충분히 이 용액하고 뭡니까 저기 충분히 그 녹여져 가지고 뭐 그게 얘가 녹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충분한 저기 용액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이제 몇 분 씻어내고 뭐 이런 다음에 여기다 패킹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패킹을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 담겨 있겠죠. 만약 이게 담겨 있는데 이걸 붓게 되면 여기에 그 저기 뭡니까 레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큐레이션을 한다고 이런 우리가 여기에 쓸 용액하고 같이 들어 이걸 최소화한다 가지고 해가지고 부을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이 잘 고루 섞어가지고 붓는다고 해도 여기에 한 사실 내지는 요만큼밖에 안 차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는 못 내려가도록 뭐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물론 용액은 통과하겠죠. 이제 이 내진이 못 빠지게 못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부피는 이 정도까지 차는데 실제로 뭡니까? 내지는 여기에 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깔아앉아 있을 때 어떻게 깔아앉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를 부어놓고 어느 정도 이만큼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액 부분이죠.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여기에 깔아앉아 있는데 여기에 큰 덩어리들이 밑에 깔아앉아 이게 크다는 거는 조금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잘 안 깔아앉는 거는 위쪽에 다 아주 고운 입자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거부터 사이즈가 작은 거가 이렇게 딱 저기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이즈 큰 것들은 옆에 빈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패킹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횟수를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요걸 밑에 있는 코르크를 열고 요 용액을 어느 정도는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부피를 너무 많이 차네요. 그 빼내고 이제 요 정도 용액을 준 다음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붓는다. 이걸 몇 분을 부으면 부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층이 많아지면 사실은 분리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되도록이면 이 붓는 횟수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 요렇게 물론 이렇게 여기는 뭐입니까? 굵은 것부터 이쪽에는 가는 것까지 이렇게 패킹을 한 번 되고 또 한 번 더 되면 최상이죠. 이걸 너무 잦아 있으면 왜냐하면 굵은 부분에서는 패킹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틈이 좀 생기고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런 식의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백질이 분리하는데 효율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이게. 예.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번에 붙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굵은 관을 쓸 것인가, 가는 관을 쓸 것인가, 물론 이거는 우리가 펌프를 가지고 플로우레이트라고 하는 흘려보내는 흘려보내는 그거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 펌프를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분당
몇 밀리리터를 흘려보낼 거냐 하는 그런 거. 이게 빨리 흘려보내면 시간은 단축되지만 여러분 이거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그 패킹하는 것보다 이거 플로우 레이스를 어떻게 정하냐. 이거는 펌프에서 정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펌프 있는 걸 한번 봤죠. 우리가 용액을 당길 때 빨아당길 때 이 부분입니다. 이 펌프입니다. 얘가 그냥 모양만 이래서 펌프입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 플로레이시 더 중요합니다. 플로레이시 빨라버리면 좋기는 하죠. 시간을 단축하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이거는 지금 사이즈 익스클루전인데, 어떡합니까? 아, 이 또 밑에 가야 되는구나. 응, 그거구나.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흘러내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내려가는 건데, 이게 속도가 차이가 엄청나게 말입니다. 많이 납니다. 뭐, 시간당 몇 밀 정도인지는 몰라도 분당 뭐 0.8밀 뭐 이 정도로 0.5밀 뭐 이 정도로 속도를 가지고 보통은 흘려 보내거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저기 레진이. 근데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샘플이 처음에 여기다가 로딩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리하고 싶어 하는 단백질 용액이죠. 세포로부터 추출한 세포 추출물이 여기에 로딩돼 있으면 이걸 빨리 흘려보내버리면 요만큼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단백질이 결합하는 데 필요한 내진의 총 부피가 이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이걸 충분하게 여기에 단백질 중에서 내진에 붙을 거는 적인 이유가 주어져야지 안 주어지면 이 두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확산이 일어나는데 앞쪽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쪽은 이 농도가 짙은 거잖아요. 여기 원래 있던 레진이 안 붙은 가장 이제 최소분한 결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다 결합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pH 값을 가지는 건 결합할 유래지. 그러면 이 횟수가 얼마나 분리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부피가 커져 버리면 이거 횟수가 적게 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결합할 수 있는 찬스가 작아지고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리하는데 결합하는데 필요한 여기 뭡니까 레진의 부피가 요 정도라고 하면 이거 횟수가 분리를 얼마큼 잘 하느냐. 그래서 이 길이를 결정을 하거든요. 이 칼럼 길이를. 그런데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얘네들이 붙을 시간도 없이 앞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의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부피가 커져 버립니다. 이 커지면 몇 분 만에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 레이트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오히려 패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패킹도 물론 뭡니까 아주 저기 뭐랍니까 이걸 딱 저기 이게 뭐 어떨 때는 이게 툭툭툭 쳐가지고 뭡니까 최대한으로 밀착 있냐면 약간 레진마다 쓸 경우를
속도로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잘못하면 나중에 이 압력을 펌프는 압력을 계속 줘가지고 뭡니까? 이게 용액을 계속 이쪽에다가 로딩하는데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얘가 입자가 너무 고우면 이걸 밑으로 내려가는데 상당한 압력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이거 유리가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빨리빨리 안 내려가니까. 왜냐면 아주 고운 입자들을 쓸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압력이 안 받고 이쪽으로 못 내려가니까 위에 쪽에 빈 공간에서 압력이 엄청나게 높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이 유리 부분이 터지든지 위에 뚜껑이 뭐 빠지든지 뭐 이런 식이겠죠. 예, 그런 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플로레이션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로 얘가 그냥 내 집만 해킹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인데 어쨌든 요청이 이제 얼마만큼 저기 요걸 통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입니까? 이 분리가 잘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조금은 확산이 일어납니다. 예. 그 앞에 거는 위에 압력에 의해서 빨리 내려가면서 또 그다음 요 농도 차이에 의해서 퍼지는데 뒤쪽은 뭡니까? 끌려 내려오는 경우. 그러니까 커질 수 있습니다. 총 부피가. 그러면서 요 횟수가 실질적으로 여기 분리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결합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지금 분리하는 거 아니고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일단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에 결합을 시킬 때 예, 결합할 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 그런 찬스에서 결합을 하고 내려와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결합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너무 빨리 해버리면 여기에 결합 못하고 여기에 결합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같이 내려와야 되게 같이 안 내려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이게 이제 아이오닉 체인지는 한 번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 이제 나온 겁니다. 아, 최고 초기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고 이제 최고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대충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최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근데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약간 겹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겹치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오염되어 있는 거. 만약 우리가 원하는 저 피크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약간 뒤에 끝 부분은 그냥 사실은 포기해도 됩니다. 네. 그 이제 앞에도 사실 약간 오버래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게 어느 정도의 큰 농도가 많은 부피 많은 양이다 싶으면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끝부분에서 약간 오버래핑 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약간 오버래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만 조심을 이거는 참 예. 이 얼마나 잘 패킹되고 이제 그 플로우 레이트 좀 맞고 어느 정도 최적의 조건을 한 몇 분만 경험해 보면 금방 이제 이것도 이제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거 한 번 분리하고 나서 분리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회사 같은 데서는 매번 뭐 한 가지만 분리하잖아요.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최적의 조건을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실패할 일은 많지 않죠. 예, 이거는 이제 다른 겁니다. 이게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 요거 다른 건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할게요. 이거 잘 안 씁니다, 사실은. 야, 이거 써가지고 잘못하면 망합니다. 뭐 어떤 거냐 하면 설명은 해줄게. 우리가 폴리머 비드라고 이렇게 큰 덩어리에, 여기 이제 뭐, 이게 고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기 둥근 모양인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폴리머 비드에. 그러면, 요게 이제 바깥쪽이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작은 거겠죠. 작은 거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저기 확인을 해보니까 뭘로 확인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나요? SDS 하면서 이야기 안 했죠. 이게 뭐냐면 가지고 아직 안 했어요. 실험도 안 했을 겁니다. SDS라고 하는 건 소디움 도데실 설페이트 단백질 본데 쫙 붙여주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요건 그냥 대충 이야기할게요. 이런 건 이제
단백질이 원래 차지가 근데 얘를 쓰면 되면 일률적으로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뭐 플러스 차지에서 단백질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이제 요걸 색을 이러면 이제 봤더니만은 요거는 뭐 우리가 스탠다드고 아니면 우리가 요 옆에 칼럼을 걸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얘가 큰 밴드가 있는데 여기에 작은 밴드가 컨테미네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뭐 사이즈가 큰 게가 컨테미네이션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슬릴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얘만 탁 분리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는 애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참 곤란합니다. 이것도 곤란한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는 들어가고 얘는 못 들어가게 하는 뭡니까 여기 폴 사이즈 볼 사이즈를 선택하면 되는데 레진을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지지대 쪽에서 우리가 이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면 양이 엄청 많지 않으면 이거는 내 단백질 어디 갔어? 이런 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내가 정말 깨끗하게 분리했는데 잘했는데 요 아니고 얘가 얘가 오염이 있어가지고 지금 컨테미네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튜브 우리가 받은 튜브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고 튜브는 막 100개 정도 받다고 했잖아요. 이 앞에서는 그래도 딱 요까지 버리고 요쪽에 한 열 몇 개인데 이게 꽤 농도가 이 농도가 짙은데 얘도 농도가 점점점 짙어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그렇죠? 그럼 이쪽에는 거의 없더니만 이쪽으로 갈수록 얘의 농도가 짙대. 그러면 이걸 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쪽 편에 다 버리고, 그럼 요 몇 개만 할까? 그러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얘를, 그럼 얘는 그대로 킵하고 일단 이쪽에 있는 애들 한 분 더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분리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얘는 들어가게 합니다.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폴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폴 사이즈가 어떤 선택에 있거든요. 그때도 폴 사이즈라고 하는 건 몰레큘러 컷오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거는 들어가게 하고 요거는 못 들어가게 하고 해버리면 초반전에 빠지는 거는 얘 안 들어간 게 먼저 쫙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와싱 한번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와싱 쫙 해주고 얘는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빼내냐? 흘려 보내줍니다. 계속 흘려 보내주면 여기 이제 용매가 들어가서 얘를 밀어낼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그러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데 이것도 뭐 부피가 빠져나오는 것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이 볼륨 비대에 다 있는 거 빠져나가면 용매가 꽤나 들어가서 밀어내야 되니까요. 이 부피가 커집니다. 이걸 또 농축을 시켜야 되는 과정은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쓴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안 쓴다 이거 약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갈게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이해했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하고 뭐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이제 뭐 들어갈 거 여기 이제 단면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참 어처구니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들어가는 게 빼내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들어가려고 한 거니까요. 들어간 것도 처음에도 이게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오버랩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이 문제입니다. 또 이게 참 어떻게 감당을 그래서 이게 딱 뭐가 결합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떼내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오버 이건 많아요. 해야 되는 그런 걸 얘를 하려고 했는데 얘를 미리 먼저 내보내고 얘를 분리하려고 순수하게 얻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는 경우들은 참 이거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익스클루전 그는 그냥 이런 거가 있다 하는 거 말아주면 되고 요거는 또 다른 겁니다.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사이즈 익스클루전 아닙니다. 하이드로포빅 한 건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여러분들 이런 걸 있는 걸 아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정화 안 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분리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그러면 이걸 써봅니다. 이거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얘가 지지대잖아요. 지지대에 여기 리거든데 여기 하이드로포빅한 겁니다. 물 싫어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 물이 둘러싸고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싫어해도 둘러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단백질인데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표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겠죠.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그래도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에 가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얘의 결합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솔트를 증가시킵니다. 이 흘려보내는 이 녹아있는 용액, 이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솔트를 증가시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솔트를 증가시키면 얘가 떨어지면서 얘들이 결합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Na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싫어하는 것들이 잔뜩 있는데 얘들이 떡 노출대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얘들이 결합이 강해집니다. 솔트를 조금 많이 쓰면. 하이드로포빅이 딱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암모늄 설페이트 프랙시네이션이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강하게 결합합니다. 얘들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이것도 어디에 넣어가지고 합니까? 이거 레저는 칼럼에 넣어 합니다. 칼럼에 넣어 하는데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 쓰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제 그래가지고 솔트가 있는 상태에서 와싱 해줍니다. 혹시나 이런 볼륨 비드 이런 데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낼 때는, 그럼 얘 결합을 떼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트를 없애버린 용액으로 흘러보내면 이 결합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냥 흘러보냅니다. 솔트를 넣어주면 안 되죠. 솔트를 안 넣어주고 약간 이거 잘 안 떨어진다 싶으면 약간 뭡니까? 디터전트, 여러분 디터전트 뭔지 알죠? 예, 디터전트. 요거는 하이드로포빅하고 요거는 하이드로필릭하고 하이드로포 예 이런 걸 써가지고 싹 유인한다든지 뭐 이거 뭐 디터전트라고 하는 거죠. 비누가 그렇게 생겼잖아. CH2, CH2 뭐 뭡니까 SO 이온 뭐 설페이트 그렇겠죠. 예. 왜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오늘따라 이상하네. 뭐 잘못했나? 예. 뭐 그냥 잘 되는데 원래. 응.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래서 안 되나? 참 난감하네. 예. 뭐 이렇게 SO4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식이겠죠. 예. 여기 아니고요. 그럼 뭐 이런 건 뭐 잘 안 디터전트를 뭐 쓰기는 하는데 우리도 그럼 이 부분이 써 가지고 얘하고 결합을 하면 얘를 들어서 내겠든지 뭐 비노 성분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떼내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크게 여러분 뭐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기에 다 여러분들 단백질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솔트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마이크로 스케일하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벌크하게 분리를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마이크로 스케일하게 분리를 해봅니다. 마이크로 스케일하게 이거는 큰 이렇게 뭐 100ml, 200ml 크게 이렇게 지금 뭐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죠. 근데 마이크로 스케일은 뭡니까? 1ml도 더 적은 뭐 한 에펜돌 투 여러분 알죠? 여러분 써봤죠, 지금. 여기에 한 뭐 50 마이크로리터라 100 마이크로리터를 가지고 이 실험을 똑같은 걸 해봅니다. 여기 붙는지 안 붙는지. 뭐 솔트를 넣어주고 했을 때 얘에 붙는지 요거를 뭐냐면
레진을 먼저 여기에 넣어줘가지고 뭐냐 용액에 이큐블레이션 한 다음에 요 이제 분리하고 싶어 하는 용액 있잖아요. 용액, 요 단백질 들은 용액을 조금 넣어가지고 어, 결합을 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버프에는 솔트가 좀 들어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싹 원심 분리를 합니다. 원심 분리해가지고 싹 여기 이제 요거는 폴리머 비드 같은 경우는 얘들은 알갱이니까요. 뭐 실제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알갱이거든. 이거는 레진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알갱이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원심 분리하면 싹 깔아놨는데 이제 요 단백질이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싹 한 번 더 같은 솔트로 가지고 있는 버프로 싹 씻어낸 다음에 요걸 하나를 딱 담아두고 요 씻어낸 용액을 여기다 킵하고 1번. 그 다음에 이제 솔트가 없는 걸 넣어줘가지고 또 한 번 싹 볼텍스가 뭐 하는지 알죠? 이렇게 두루루 하면서 이게 저기 잘 섞이게 한 거. 볼텍스 해가지고 또 원심분리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이때는 뭐가 하느냐 하면 이때는 솔트가 있는 상태에서 와싱 해낸 거고 이거는 이제 솔트가 없는 상태에서 와싱을 해가지고 여기 딱 담아둡니다. 그리고 몇 개를 해보면 여기에 단백질인지 여기에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금방. 레진은 여기에 있으니까 계속. 그다음에 상등액만 취하는 겁니다. 요거 아니고 요 상등액입니다. 뭐 상등액을 뭐 한 10이나 20마이크로 때문에 취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SDS 페이지라고 하는 젤에다가 로딩 해보면 어디에 단백질이 있는지 없으면 밴드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로 스케일로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조건이 맞네 그러면 스케일을 키우는 거죠. 금방. 그냥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무작배기로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냥 단백질, 이거 잘못 생각했는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은 하지만 항상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스케일로 한번 해보고 스케일을 키웁니다. 그렇게 합니다. 항상.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항상 실험을 할 때는.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만 하고 갈게요. 요건 뭐 우리 잘 안 씁니다. 요거 썼다가는 거기 이제 요겁니다. 어, 하이드로포빅한 레진은 이렇습니다. 오, 상당히 그거 하게 보이잖아요. 하이드로포빅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이 OH 있다고 해서 하이드로포빅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전체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한 거.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죠? 이해하죠? 예. 요렇게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경우에 예,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조금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글쎄 뭐 잘 쓰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면 예.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쓸 때가 제법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이즈 익스클루전 그거는 정말 컨테미네이션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그냥 버릴까? 아깝게 버릴까? 이러고 고민이 큰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아깝다 싶으면 써볼 만하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그 결정을 하거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음? 뭐, 이거 뭘 좀,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자꾸? 이거 안 되네, 잘. 다시 한번 껐다가 올게요. 이거 왜 이러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아이언 익스체인지 칼럼을 쓰고 애나이언 익스체인지, 캐라이언 익스체인지 칼럼 정도로 써가지고 대부분 다 그냥 분리를 되든지 해야지 추가로 뭘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예, 참 곤란, 한번, 예, 손실도 있고 하지만, 여기 이제,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마지막인데,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걸 요즘은 최고 많이 씁니다. 이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근래에 와서는. 이 다양한 어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단백질에만 결합하는 그 리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리건드를 레진에 붙여가지고 특정한 단백질만 엔티바디라든지, 예, 엔티바디를 붙여놓든지 레진에 그러면 원스텝으로 분리합니다. 엄청 편하죠. 그리고 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엔티바디는 너무 비싸잖아요. 특정한 단백질을 뭘 엔티바디를 만드는데 이거 엔티바디를 만드는 것도 그좀 레진에 붙여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물론 그걸 계속 사람들이 뭐 상업적으로 많이 찾는다고 해서 하면 그렇게도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물론 이제 그게 정말로 가격적인 면에서 되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런 수요가 많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 엔티바디를 쓰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엔티바디라고 하는 특정한 단백질에만 스페시픽하게 결합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예, 모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예,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어피니티 택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어피니티 택인데 요걸 이제 많이 쓰는 걸 몇 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히스티딘 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그림을 보여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거 그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요것도 그림이 필요하면 요거는 몇 장 안 되는 건데 요걸 다시 여러분 저기 5-2입니다. 2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게요. 차이는 요거 차이입니다. 예, 다른 거 큰 차이는 없고 요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그림 두 개만 더 붙인 겁니다. 요 히스티딘 택은 우리가 편하게 많이 씁니다. 요거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걸 어디에다 붙이느냐 하면 단백질에 붙입니다. 여기 히스티딘 한 6개짜리를 단백질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입니다. 분리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은 6개 더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9개 뭐 이렇게 붙이는 12개도 붙이는 거 있습니다. N터미널 쪽에 붙입니다. 아니면 이 뒤쪽에 C터미널 쪽에 붙이든 이걸 붙인다고 해서 이 단백질의 기능이 파괴되어지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것도 신경 쓰이면 이걸 잘라낼 수는 있긴 있을 텐데 지금은 대부분은 히스티딘 택을 쓰는 경우에는 안 잘라내고 그냥 씁니다. 예. 요거는 조금 그래 히스티딘이 우리가 POI라고 I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프로틴 오브 인트레스트 우리가 분리하고 싶어 하는 관심 있는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POI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거기에 히스티딘을 6개나든지 뭐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이는 거다. 이 레진에 붙이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요걸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조금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 많이 씁니다. 요거 편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히스티딘 단백질에 우리가 관심 있는 단백질에 붙입니까? 여러분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게 히스티딘 택이거든요. 요 단백질을 특정한 히스티딘 택을 붙여가지고 하는, 여러분한테는 어렵지만은 여기 벡타라고 하는 DNA를 운반해 주는 거에다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의 유전자,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그 DNA입니다. DNA를 여기다 클로닝하면 원래 이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벡타라고 하는 건 운반해 주는 DNA라는 뜻입니다. 벡타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히스티딘 택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딱 잘라내고 여러분들의 DNA를 쫙 끼워 넣어버리면 여기 위치에 딱 끼워 넣어버리면 히스틴 이렇게 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히스틴 택이 자동적으로 붙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을 뭐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서 이걸 히스티딘 택을 붙인 거거든요. 쉽게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단백질 분리하기 히스티딘 택을 붙이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유전적으로 일단 해가지고 그러면 요 벡터를 여러분들 박테리아에다가 형질 전환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끼워 넣습니다. DNA를. 예, DNA를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박테리아의 자체의 제노믹 DNA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끼워 넣어버립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형질 전환이라고 합니다. 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 들어갑니다. 여기 형질 전환을 하는 거는 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형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얘가 새로운 뭔가 들어가니까 얘가 원래 있던 형질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형질 전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히트샥 얘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 전이죠.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이 박테리아를 아주 프레시하게 키워가지고 칼슘 클로라이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일부를 가지고 요 DNA하고 같이 용액에 배양액하고 얘하고 여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42도에서 한 90초 정도 히트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세포가. 그래서 안으로 끼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안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원래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박테리아에다가 얘 벡터를 이제 같이 넣어주는 거죠. 얘 벡터가 이렇게 용액 저기 세포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기로 가지고 쇼크를 줍니다. 아주 밀리세컨 정도로 잠깐 쇼크를 줍니다. 고압에서. 그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집어넣는 방법이 있으니까 집어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든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쉽게.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 여기 이제 몇 개만 할게 이게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겁니다. 요거 히스티딘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개발된 지가 조금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스트랩이라고 돼 있죠. 예, 요게 스트랩타비딘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랩타비딘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1세대, 여기 이제 회사에서 만든 건 2세대, 3세대입니다. 여기 뭐냐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분자. 바이오틴. 여러분 이 바이오틴은 여러분들이 간혹 여러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 머리가 좀 빠지시는 사람들은 이 바이오틴을 먹기도 합니다.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엄청 거대한 분야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지금 없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려면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전부 길이가 있는 물질입니다. 네. 이게 바이오틴을 한번 자주 우리 몸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사 생활할 때 한번 들어보는 물질입니다. 바이오틴이라고. 바이오틴, 여기 있죠. 바이오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칼복실 그룹을 붙여가지고 칼복실레이션을 시키고 해가지고 얘 붙였다가
뭐 어떤 반응물에 갖다 붙이고 이런 데 사용하거든요. ATP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써 가지고 카르복실 그룹이 그룹을 옮겨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백질에다가, 이거 여러분들이 분리하고 싶은 단백질에다가 3세대를 보겠습니다. 여기 바이오틴이 하고 비슷한 걸 두 개를 갖다 붙인 겁니다. 처음에는 2세대에는 하나가 붙였잖아요. 단백질에. 이거 나중에 떼낼 수 있습니다. 예, 예, 절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 하면 그겁니다. 지지되고 레진입니다. 여기 스텝타비딘이라고 하는 걸 여기 테트라로 존재하는 거. 이게 덩치가 큰, 제법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흘려보내면 얘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분리하고 싶은 단백질에 바이오틴이 안 붙어 있으면 여기 안 붙죠. 바이오틴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붙였잖아. 두 개나 붙여 있도록. 여기 이제 테트라머 네 개가 하나의 컴플렉스를 만드는 걸 테트라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두 개에 붙으니까 좀 강하게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걸 잘라버리면 얘만 나올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안 붙습니다. 절대. 다른 거는 여기 붙을 수가 없죠. 바이오틴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분류합니다. 예. 아니면 여기서, 이거 뗀다니까 그냥 여기서 칼럼 내에서 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그냥 경쟁 반응을 시킵니다. 일단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바로 떼지는 못하죠. 이제 분리한 다음에 떼죠. 이걸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요 부분은, 그러면 뭘 넣어주느냐면, 여기 이제 다 붙었잖아요. 여기 이제 프로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분리하고 싶어하는 단백질. 그러면 이제 다 와싱 해주고, 여기 이제 칼럼에 들어있잖아. 와싱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바이오틴을 용액에 넣어줍니다. 여기 일루션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떼내는 걸 이제 단백질이 레진에 결합된 걸 떼내는 걸 일루션이라고 하거든요. 일루션. 일루션 할 때 해프는 바이오틴을 넣은 용액을 통과시키면 얘들이 바이오틴이 경쟁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얘하고. 그러면 얘가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바단상,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은 여기 붙지를 않으니까 원 스텝으로 그냥 분리해 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이거 레진도 엄청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양 조그마한 칼럼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지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싹 그냥 뭡니까? 요 바이오틴이 있는 용액을 넣어줘가지고 싹 받습니다. 이 부피도 크지도 않죠. 싹 받아가지고 이걸 얘 절단하는 거 여기 이제 일루션 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딱 떼뿌리고 깨끗하게 또 뗀 거야 뭐. 여러분들이 다이얼시스 백에 넣어가지고 약간 볼 사이즈가 큰 거는 떨어진 얘는 바이오틴은 빠져나가 버리고 얘만 남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볼 사이즈 몰케로의 컷오프를 좀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GST라고 하는 거, 요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거는 다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걸 이제 스트랩타비딘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스트랩타비딘을 쓰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편하게 뭐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거 그러면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바이오틴을 어떻게 붙이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붙이는 방법 뭐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붙이는 그 방법 쓰면 돼.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에 따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에 생산할 때 그냥 붙여버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쉽게 분리하는 데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예, 그렇게 아까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예, 그렇게 예, 여기 붙인 상태로 그 바이오티ヌ레이트 한 거죠. 여기 바이오틴은 이쪽에 두 개 붙은 거 여기 뭡니까? 펩타이드 몇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길이가 제곱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어떤 방식과 같이 히스틴 태그를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히스틴을 요겁니다. 글루타사이온인
글루타사이온 들어봤을 겁니다. S 트랜스퍼 이거는 글루타사이온인의 결합 글루타사이온인 효소입니다. GSD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여기 글루타사이온인입니다. 사이온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단백질입니다. 여기 POI입니다. 단백질은 글루텐이랑 똑같습니다. 앞에처럼. 예, 이거는 그럼 이 효소가 어디에 가서 붙냐면 얘 글루타사이온인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얘가 반응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칼럼에 넣어가지고 얘가 뭐 지지되고 레진이고 얘가 글루타사이온입니다. 그러면 너가 통과할 때 얘만 여기 가서 붙을 거 아닙니까? 강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붙지를 않죠. 다 빠져버립니다. 네, 그거는 똑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다 부분을 잘라내 버릴 겁니다. 예. 그거는 순수하게 얘가 분리한 다음에 이야기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해했죠. 그 다음에 할로택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할로택은 이 이제 택을 갖다 붙이는데 요거는 뒤에 부분에 가서 잠시만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할로택입니다. 할로택은 원래 이것도 똑같습니다. 단백질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거는 보통 거는 인터랙션 일식하고 이거가 뭐냐 하면은 레진에다가 지지대하고 얘가 공유결합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나게 강한 결합이죠. 이거는 절대로 다른 것들은 결합 안 합니다. 이거 할로테하고만 딱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칼럼에서 얘를 떼내버립니다. 칼럼 내에서 TEB라고 하는 그가 효소입니다. 이게 얘가 여기를 탁 잘라버리니까 얘만 딱 떨어져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근데 이거 공유결합을 해버립니다. 얘가 그 뭡니까? 입니다. 레진이고. 예. 이거는 할로텍이 붙어 있는 우리가 분리하고 싶은 다 붙어가지고 할수 없습니다. 다 와싱해주고 그다음에 답이 다 되면 나중에 일루션 할 때 뭡니까? 일루션 한 용액에다가 TV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 다 여기 할로텍을 꽤 많이 씁니다. 할로텍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거 많이 씁니다. 할로텍이. 물론 이제 앞에 했던 우리가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사이즈 익스클루전, 하이드로포빅 그런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쓰려고 하면 사전에 여러분들의 단백질을 만들어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벡타라고 하는 운반체에다가 클로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클로닝 해야 되고 이제 그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기가 좀 그렇다 하면 그냥 아이온 익스체인지나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아니면 이거는 원 스텝으로 한 번에 분리하면서 아주 순수하게 분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쪽을 선호합니다. 지금 이거는 모든 걸 어떤 대부분의 단백질을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이거 수요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만합니다, 지금. 그 양도, 그리고 왜 다루기도 편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 정말로 칼럼이 그냥 여러분 조그만 칼럼도 안 쓰고 큰 칼럼을 씁니다. 그거 하면 정말 노동이 있죠. 이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키울 때만 좀 키우고 하면 이걸 이게 방포를 분리하는 건 상당히 편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렇죠. 요거 이제 할로텍이 이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이걸 떼내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꽤 참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 방법입니다. 예. 이 지금 여기 이제 쭉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여기 붙어 있고. 이 그냥 코발란트 본드를 해버리잖아요. 여기 결합이 코발란트 본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루션 할 때는 요걸 좀 떨어지면 얘만 떨어져 나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와.
간단하죠. 그렇죠? 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기라고 하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뭐 여러분 뭐 칼럼에다가 패킹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여기 패킹된 여기 패킹된 걸 또 파니까요. 그러니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거는 뭐 한 개만 어디에 요런 레진에다가 저기 여기 지금 리건드가 결합되어 있는 요런 걸 패킹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파니까 그냥 거기에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분리하는 거는 간단하죠. 큰일은 아니죠.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히스티딘 택입니다. 얘가 아가로스입니다. 이게 이제 레진이죠.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니켈 플러스 이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NiNTA, 나이트로 뭐 테트라 아세틴가 뭐 얘를 이야기합니다. 얘. 요 앞에 조금 여기 붙어 있는 이걸 이야기하겠죠. 나이트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NiNTA 아가로스 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Ni 플러스가 여러분들이 히스티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스티딘이. 그러면 여기가 H 플러스가 떨어지면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원래 여기는 H 플러스는 우리가 여기 아미노산이니까 pH7에서 다 붙이는 거고. 예, 조금만 용액을 더 올리면 6.7점 올리면 이게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6.4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 없이 그냥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한 쌍이죠. 그럼 얘가 붙듯이 여기 가서 결합을 합니다. 이거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히스티딘, 앞에 히스티딘이 한 6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름이 있는 거가 여기 가서 다 결합합니다. 이켈이니까 이거는 이온, 그러니까 차지가, 플러스 이가니까 이 결합력이 조금은 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 이게 마이너스가 됐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뭐, 그래도 비공유 전자상하고 여기에 플러스 이가하고 결합하니까 이 결합력은 센 편이죠. 그렇죠? 예, 아무리 아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합력이 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히스티딘이 있잖아. 이게 이제 얘가 니켈하고 다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예. 그래가 붙였다가 떼낼 때는 어떻게 하냐? 요거 히스티딘하고 비슷한 이미다졸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 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 그렇죠? 얘가 대신 가서 붙고 단백질은 떨어져 나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미다졸을 씁니다. 이미다졸을 쓰는데 그레디언트를 씁니다. 아까 아이온 익스체인지 할 때는 어떻게 일루션 하는 줄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예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까먹었지? 예, 이것도 이미다졸 그레디언트를 걸어줍니다. 그게 이미다졸 농도가 적은 것부터 쭉 올라가면서 얼마나 얘들이 강하게 결합하는 뭐 이렇게 결합력이 약한 것부터 떨어져 나오겠죠. 그렇지. 이제 농도가 올라가면 이제 결합력이 센 것들도 떨어져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떼냅니다. 아이온 익스체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레진에다가 뭐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뭐냐 단백질이 여러분 단백질이 차지를 띠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결합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에서 그러면 일루션 할 때는 뭐겠습니까? NaCl이라든지 KCl 가지고 이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얘들이 경쟁 반응을 시켜가지고 Na 플러스가 여기 붙고 CL이 여기 붙어가지고 얘가 플러스 차지가 되면 그럼 얘가 떨어져 나오도록 하는 여러분들 단백질이 떨어져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이건 솔트 그레디언트를 형성해 줘가지고 받아냅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아주 뭐 이게 단백질이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 한 두세 개가 아니잖아요. 예. 뭐 수백 개가 되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백질을 분리하니까 이게 기술이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아모늄 설페이트 프랙시네이션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는 일부의 단백질만 제거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0%에서 40%까지 제거하고 또 그다음에 뭐 그 위에 부분에 있는 것도 제거하지만은 40%부터 70%만 우리가 킵한다고 했을 때도
얘도 단백질이 양이 수백 개 이상 되니까 여기서 한 개를 분리하는 거죠. 물론 양은 조금 많게 해가지고 분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분리하고 싶은 단백질 양을 좀 더 많게 해가지고 분리하지만 그래서 이 기술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한 10개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분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가 단백질이 뭐 한두 개 있어가지고서야 뭐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나 효소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특정한 거 하나를 분리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분리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예. 그 아까 솔트 그레디언트, 아이오닉 스체인지, 이온 교환 수지 같은 데서는 빼먹었는데 요거는 부분은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요거하고 요 나머지 부분하고 요거는 몇 장 안 됩니다. 예, 3-2는 얼마 안 되니 그거하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예. 예, 오늘 여기서 끝마칠게요. 혹시 질문이 있다는 사람을 하고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